그 다음에 종결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는 강점이나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하는 걸 평가하시면 좋겠어요. 뭘 이뤘는지, 그리고 강점과 그렇게 이루게 했었던 강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면 좋겠고, 특히 당사자와 지역 사회가 얼마나 이루셨는지, 그리고 사회사업가와 조직, 기관이 얼마나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루도록 만들어낸 강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긍정평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당사자한테 부탁하고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같이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당사자 지역사회에 감사하고, 사회사업가가 이거 빼먹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상사와 여기서 말하는 조직, 기관, 예, 상사, 기관, 동료 이런 분들한테도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사회사업 잘 이루게 되는 건 기관의 동료나 상사분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종 잊어요. 특히 누가 소외되느냐면 총무팀 이런 분들은 다 소외되거든요. 이 총무팀은 정말로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같은, 예, 설거지를 안 하면 티 나고 하면 티가 안 나고 하는 건데, 그분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는 강점과 성과와 감사, 그로서 감사하시는 평가로 가시면 좋겠고, 근데 왜 이렇게 긍정평가만 하느냐, 이미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근데 다음번에 우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못된 점들을 찾아봅시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고생했었던 캠프가 있어요. 장애통합 캠프였는데 춘천에 갔어요. 겨울에 갔어요. 장애통합 캠프였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분명히 눈썰매를 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썰매를 타러 올라갔더니 그냥 눈밭에 푹 꺼져요. 그리고 장판을 분명히 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장판을 안 구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장판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랬더니 여기 마루를 가르치면서 이거 지금 뜯으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게다가 또 수도가 얼었어요. 그래서 밥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퍼다 눈을 퍼다 녹여가지고 밥을 하고 국을 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평가 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요, 그 장소 너무 안 좋으니까 수도 점검하고 뭐 장판 점검하고 이런 거 막 하라고, 그리고 그 장소가 너무 안 좋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음번에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저 절대 안 갈 거예요. 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 평가한 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안 갈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다 끝났는데 평가하는데 실익이 적다고 생각해요. 다 끝났잖아요? 그럴 때는 평가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잘한 것들 찾고 강점 찾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감사해야, 그래야지 다음번에라도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적하면은 이거 공격으로 느껴져요. 그럼 무슨 생각 드느냐면 너 할 때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는 다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격받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너 할 때는 어떤 거 보고 싶을까요? 너도 한번 그래 당해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속상하고 하는 사람도 속상하고, 근데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비판이 많고 지적이 많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든가요? 아니면은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든가요?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굳이 바꿔가지고 바꿀 여지 없는데 혼내서 실패하도록 느꼈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다음번 도전을 미루거나 주저하게 만들지 말고 잘한 부분 있으면은 그거 강점, 성과, 감사로 마무리해서 성공이 성공을 좌우하도록. 그래서 당사자도요. 당사자도 가능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전히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이웃이기도 한데 봉사자이기도 해요 라고 하면서 자원봉사로만 출발하셨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과 자원봉사의 경계선 정도에서 지금 있으시다 라고 하면 그분한테서 부탁은 앞으로 더 이웃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연말에 평가하거나 종결할 때에는 그래도 봉사자의 생각이 속성이 많이 희석돼서 이웃에 가까워지셨으니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발견해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주어야 더 이웃처럼 하고 싶은 거지. 왜 이웃처럼 끝까지 안 하시고 자꾸 중간에 봉사라는 단어를 쓰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강점, 성과, 감사로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결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 마무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짧게든 즐겁게, 길게도 즐겁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즐겁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세요.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찬물에 손 넣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3번 손을 넣을 거다. 그런데 너무 차가워가지고 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은 아니나 그래도 고통스러운 온도 그걸 14도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손을 넣었는데 오른손을 넣으라고. 그래서 60초 동안 14도의 물에다가 오른손을 넣는 겁니다. 이게 1차예요. 그리고 7분을 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로 어디다 넣느냐 하면 이번에는 왼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60초에 14도였는데 여기는 60초에 14도 하고 난 다음에 30초를 더 넣고 있어야 돼요. 근데 60초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물에 밸브를 조금 열어줘가지고 15도가 되도록 1도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왼손은 2차.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째 넣어야 되는데 어디 넣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디가 더 고통의 총량은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는 60초에 14도. 여기는 1도 올라갔지만 여전히 차가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90초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의 총량은 이쪽이 더 높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왼손이 더 편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왜 왼손이 더 편할까요? 얘는 14도에 60초나 있었고 더해서 30초를 더 고통스러웠는데 왜 이게 더 편하다고 느꼈냐 하면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고통이 어느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통이. 그래서 3차 실험에서 80%가 이걸 선택하더래요. 여기서 얻는 것, 고통은 절정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평균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고통은 계속 느껴요. 그래서 고통의 총량은 경험으로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억은 어떤 거예요? 기억은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평균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따뜻했죠.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지속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고통스러운 걸 실험을 했거든요. 대장 내시경 고통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아까 그분하고 같이 이분하고 실험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154명이 참가하는데 대장 내시경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깨서 받아본 적은 없으세요? 이걸 깨서 받는 거예요. 깨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1분마다 내가 거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몇 점 정도의 고통이다. 그래서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그래서 내가 점수를 계속 매기는 거예요. 그걸 154명한테 했는데 짧게는 4분 한 사람도 있는데 길게는 69분 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럼 69분 동안 계속 이걸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종류의 환자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면 0이죠. 그러다가 몇 등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7, 그랬다가 2로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8로 갔다가 6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뺄 때 몇 등급의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6등급의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대신에 짧게 간 거예요. 두 번째 환자는 계속 해가지고 똑같이 8점까지 갔는데 이랬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6점 갔다가 다시 또 괜찮아졌다가 5점 그리고 4점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거의 1점 정도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0에 도달하지 못했고 얘는 20을 넘어갔죠. 2배나 길게 된 거예요. 2배 이상이나.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어느 걸까요? 아까 그 이론에 따르면 예, A가 더 고통스럽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는 마지막 고통이 뭐예요? 6. 얘는 마지막 고통이 몇이에요? 2. 그러면은 이걸 평균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8 최고점 더하기 6 그 다음에 나누기 2는 7점의 고통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4.5점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8에다가 1점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4.5점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든 거라도 맨 마지막만 즐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즐거운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복지계에서 직원분들이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행복도를 많이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의 평가 분위기는 어떠세요? 대부분? 어떠세요? 종종 증언을 들으면 거의 청문회처럼 웃으면서 나는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요 1년 아무리 칭찬받았어도 연말에 그것도 나 혼자 나와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보고하는데 막 전부 다 문제점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는 직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연말에 느껴지는 그 마지막 고통이 작년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잘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해도 어차피 고통스러운 건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은 무조건 즐겁게 해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건 1년치의 농사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확정시켜버리는 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총량이랑 상관없이 총량이 높았다고 그렇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즐겁게. 여기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월평빌라에서도 평가하실 때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들을 때에도 어떤 얼굴로 들어요? 예,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얼굴로 내가 너 잡아주마 막 이런 거 얼굴 표정 말고요. 그래서 이런 얼굴 표정으로 봐줘야 그래야지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얼굴의 메시지를 줘야죠. 감사 긍정적인 평가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